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농사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2023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된 그 32회 시험 노동경제학 그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현직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이제 은퇴한 강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출제가 됐는지 원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산 과정은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은요, 2015년에 나왔던 그 효용국대화 조건하고요, 예산선을 가지고 최적의 여가 시간과 최적의 노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에다가 그 부의소득세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예전에 기출로 나왔던 거를 믹스시켜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참고로 이번 그 2023년 그 경제학 시험 1차 그 객관식 시험에서 그 부의소득세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논술식으로 만든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의 어떤 각을 보시게 되면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박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유틸리티 함수는 지금 여가와 노동 시간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비의 가격은 1이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세전 시간당 임금률이 10,000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20%의 이 페이롤 텍스가 부과되니까 이 한계세율은 0.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근로소득은 없고, 그다음 총시간은 24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은 근로시간과 여가의 합계가 2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모든 근로자한테 36,000원의 비근로소득인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요게 이제 지금 부의소득세예요. 그리고 한계세율을 0.4, 40%로 올리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자, 각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레이블을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요거는 이 기호를 정확하게 쓰고 전후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1번에 정책 전후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법이 들어가고요. 예산선을 수식으로 먼저 써주고 그래프로 그리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0점인데, 자, 요걸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셔도 되고, 한 판에다 다 그리시면서 전후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정확하게 표시하셔도 되는데, 예산선은 당연히 전후로 중목차에서 이렇게 구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이제 약간 이제 손 아프시겠지만 다시 정책 전후로 또 나눠서 이제 구체적인 여가 시간과 근로 시간을 계산하고 그래프 위에 찍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당연히 이 부의소득세 이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노동 공급의 변화를 대체 소득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근로자의 효용은 증가할 건데, 자, 숫자로 제시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말은 이 지금 유틸리티 값을 또 계산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기까지 써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어떤 큰 틀은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 계산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부분 점수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쭉 보면은 알고 있었는데 실수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 채점자가. 그리고 샘플로 한 3, 40개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정답률이 나오는지를 보고 아마 이렇게 3개 등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정도 부분 점수를 논의하고 채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문제는요, 일단 이제 제가 쓴 126선으로 이제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자, 요게 비근로소득과 노동공급의 결정 계산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비근로소득은 우리 기출에서도 지금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고 36,000원. 지금 요 문제는 그 한계세율이 그냥 똑같은 것 뿐이지 그 비근로소득이 있어서 계산형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과 여가, 여기 문제에서는 소비와 여가라고 돼 있지만 두 가지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두 개를 세팅해야 되는데, 일식이 예산선이고요. 두 번째가 그 영원한 A급 MRS와 지금 그 세후 임금 주어진 예산선의 기울기, 그거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요게 1-0.2W, 1-0.4W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요 관계식에 따라 가지고 저희 문제를 일단 푸시게 되면은 그 노동과 여가가 24시간 안에서 찢어지는데, 일단 답은 12, 12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요 로직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페이지를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자, 가시면 이제 44번 문제 부의소득세 계산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50만 원의 현금 보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를 하되 지금 20%의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점차적으로 감액시킨다. 자, 요 지금 논리 자체가요. 예, 보시게 되면은 그 여기 지금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요. 그 1-0.2W, W 자리가 지금 10,000원이고요. 거기에서 1-0.4W로 이렇게 세율을 더 부과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선을 제시해 달라라는 거는요. 요 지금 노동 프로그램 적용 이전에는 저는 이제 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M이라고 쓴 건데 W 곱하기 L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소득은 S에다가 1-TWL인데 지금 기출문제는 여기 요 W 자리가 이미 1-0.2W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이후에 예산선은 1-0.4W 여기가 36,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방정식을 푸시게 되면은 지금 그 여가는 9시간, 여가는 15시간, 노동은 9시간 해서 아시다시피 그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효용은 증가하는 형태로 그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시험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3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효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지금 문제를 냈거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요 그래프를 이제 크게 그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결과적으로 이 제로에서 이 2로 온다 해서 요 수선의 발을 내리신 이 숫자를 도출한 걸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효용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의 소득세라는 걸 아시고 그거를 그 출제자한테 어필을 하시려면 요 일치하는 지점에 소득을 이렇게 구해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가점 요소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 대체 효과와 이쪽으로 원래 와야 되는 소득 효과와 비근로 소득에 따른 통합 소득 효과인데 그게 쓱 밀면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앞서 저희가 도출한 그 여가 노동이 12시간, 12시간, 뭐 9시간, 15시간을 계산한 거를 여기 주어진 유틸리티 함수 값에 그 번거로워 보시더라도 집어 넣으셔가지고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건데,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뭐 거의 100만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가한다. 효용은 증가하는데 숫자를 제시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일단 만점에 가까운 답이 갈 건데, 이게 일부 소위 얘기해서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이 효용이 증가하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졌으면 부분 점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 1번은요. 그 2015년에 나왔던 효용 극대화 조건과 예산선을 통한 소비 또는 소득과 여가 그리고 노동까지 계산하는 그 정통적인 문제에다가 부의소득세 2012년에 나온 문제를 얹어가지고 한계세율을 2개를 주면서 예산선을 통해서 각각 계산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전후 레이블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효용에 미치는 값을 숫자까지 해가지고 그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채점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형으로 출제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